처음으로 해군 함정 내부에서 촬영된 레이더 영상이 여러 개의 미확인 물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줬어.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서 뜨거운 논쟁거리인 UFO 문제에 새로운 증거 한 겹을 더해주는 거야. USS 트레팡, 북극 UFO 조우 사건. 1971년 3월, 그 전해에 취역한 스터전급 핵잠수함 USS 트레팡이 오랫동안 이어져온 바다의 미스터리 중심에 서게 됐어요. 이 잠수함은 길이가 292피트, 배수량이 4,000톤이 넘는 크기였고, 북극 연구와 수중 감시, 정보 수집을 위해 만들어진 배였죠. 임무는 북극 빙모의 이동과 구성 성분을 연구하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 소련 해군 활동을 감시하는 거였어요. 사건 당시 트레팡은 아이슬란드와 얀마엔 섬 사이의 얼음 바다에서 작전 중이었어요. 얀마엔 섬은 노르웨이의 외딴 영토로 작은 군사 기상 기지가 있는 곳이죠. 냉전 시기라서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걸 추적해야 했기 때문에 이 지역이 특히 중요했답니다. 순찰을 돌던 중에 승무원들이 나중에 UFO 전설의 핵심이 된 이상한 물체를 목격했다고 해요. 나중에 나온 이야기들에 따르면 잠수함 잔망경으로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미확인 비행체가 얼어붙은 풍경 위에 떠있는 모습이었대요. 일부 보고서에서는 레이더에 먼저 잡혔다가 육안으로 확인됐다고도 하죠. 이 목격 사건의 상황과 사진 진위 여부는 아직도 불분명하지만 프랑스 초자연 잡지 톱시크릿에 나중에 실리면서 엄청난 관심과 논란을 일으켰어요. 사진 증거에다가 잠수함의 기밀 작전, 그리고 고위군 관계자 연루 의혹까지 더해지니까 이야기가 꽤 신빙성 있게 들렸고 추측이 엄청 불어났죠. UFO 연구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일부 조사자들은 트레팡이 미확인 공중 현상과 관련된 비밀 작전에 투입됐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공식 확인은 전혀 없지만 이 사건은 UFO 역사에서 군 관련 조우 사례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사건 중 하나로 남아있어요. 정보 작전과 설명 안 되는 현상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 미스터리한 사진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USS 트레팡 UFO 논란의 핵심에는 수십 년 동안 논쟁과 검토를 받아온 거친 흑백 사진 시리즈가 있어요. 잠수함 잔망경으로 찍었다는 이 사진들은 바다 위에 떠있는 미확인 물체들을 보여주고 있죠. 사진에 공식 사진, 공개 금지, 무단 공개 시 처벌 같은 라벨이 붙어 있어서 그 출처와 목적에 대한 궁금증을 더 키웠어요. 사진들을 보면 여러 종류의 미확인 비행체가 나와요. 어떤 건 전형적인 플라잉 소서 모양으로 매끈한 원형 몸체에 돔이 있는 형태고, 또 어떤 건 길쭉한 시가 모양이라 19세기 후반부터 보고된 비행선 목격 사례랑 비슷해 보이기도 해요. 여러 장에서 태양비디 물체와 바다 표면에 동시에 반사되는 걸 보니 그 물체가 바다 위로 대략 100피트, 약 30m 정도 높이에서 떠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논란이 많은 사진들은 일련의 연속 장면처럼 보여요. 같이 보면 물체가 물속으로 내려가거나 물에서 솟아오르는 듯한 움직임을 담고 있죠. 한 장에서는 시가 모양 물체가 수면 위에 떠 있고 다음 장에서는 더 낮아지면서 연기를 구름 속으로 뿜어내고 있어요. 마치 고장 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 다음 사진에서는 같은 물체에 빨간 점이 찍혀 있는데 일부 분석가들은 이게 폭발 시작이거나 무기 충돌 흔적이라고 해석해요. 시리즈 마지막 사진은 그 물체가 바다로 곤두박질 치는 모습이에요.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고 충돌 지점에서 물이 세게 솟구치고 있죠. 이런 사진들 때문에 온갖 이론이 쏟아졌어요. 어떤 UFO 연구자들은 트레팡이 여러 대의 비인간 우주선과 마주쳤다고 주장하면서 모양이 다양하고 심지어 형태가 바뀌는 듯한 모습이 인간이 아직 따라갈 수 없는 첨단 기술의 증거라고 보기도 해요. 진짜 이유가 뭐든 간에 트레팡 사진들은 현대 UFO 전설의 핵심이 됐어요. 책, 기사, 다큐멘터리까지 수없이 나오게 만들었고 지금도 미확인 공중 현상에 대한 관심과 조사를 계속 이끌고 있죠. 연구자들은 이 사진들이 정말 엄청난 사건을 기록한 건지 아니면 군사작전이나 자연현상을 오해한 건지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어요. 이론과 추측, 예계의 존재의 가능성. USS 트레이팽 UFO 사진들은 예계 생명체에 대한 추측의 중심이 됐어요.
많은 열혈 팬들이 이 사진들을 인류가 혼자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로 보고 있죠. 이 해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진 속 물체들이 지구 밖 지적 생명체가 조종하는 외계 우주선이라고 믿고 있어요. 특히 그 물체들의 놀라운 속도, 기동성, 그리고 공기와 물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는 모습이 현재 인류가 가진 기술을 훨씬 뛰어넘는 증거라고 주장하죠. 어떤 사람들은 북극의 넓고 외딴, 사람도 거의 살지 않는 환경이 외계 활동을 숨기기에 딱 좋은 장소라고 생각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트레이팽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그 지역에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외계 세력의 일부가 잠깐 드러난 거라고 봐요. 그래서 빙하나 바다 밑에서 장기간 감시하거나 거주하고 있을 거라는 더 나아간 이론도 나오고 있어요. 또 다른 유명한 이론은 외계인들이 지구의 천연 자원, 특히 북극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석유와 가스 매장량에 끌려온다는 거예요. 이 물체들이 미래 자원 채굴을 준비하며 지역을 조사하고 있었다는 주장이죠. 더 과감한 주장으로는 외계인과 정부, 기업 사이에 비밀 협력이 있다는 거예요. 정보 은폐나 은폐된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끌어오기도 해요. 물론 이런 해석들은 아직 증명된 게 전혀 없지만 트레이팽 사진이 얼마나 큰 상상력을 자극하고 외계인의 동기나 영향력에 대한 거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냈는지 잘 보여주죠. 이 사진들은 지금도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현대 UFO 문화에서 가장 멀리까지 뻗어나간 이론들의 불씨 역할을 계속하고 있어요. 목격자들, 세커트과 클라이커. USS 트레이팽 UFO 사건의 핵심에는 두 명의 주장된 목격자가 있어요. 바로 딘 레넬즈즈 세커트 제독과 존 클라이커예요. 이 두 사람의 증언은 사진의 진위 여부를 놓고 엄청나게 검증받았죠. 둘 다 사건 당시 잠수함에 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UFO 사진 논의에서 자주 언급되곤 해요. 특히 세커트 제독은 해군 고위 장교라는 점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았어요. 일부 연구자들은 그의 지위가 주장의 신빙성을 더해준다고 믿죠. 어떤 기록에 따르면 그는 물체를 처음 발견한 다리, 브리지에 있었고 사진 촬영을 허가했을 수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나중에 조사자들이 연락했을 때 세커트는 트레이팽에 타고 있었던 건 맞지만 UFO 사건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다고만 했어요. 이 답변 때문에 해석이 완전히 갈려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사건 자체가 없었다는 증거라고 보고 다른 사람들은 기밀 의무 때문에 말 못하거나 민감한 주제를 피하려 했을 거라고 주장하죠. 존 클라이커는 보고서에서 사진작가로 지목됐지만 공개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를 찾거나 인터뷰하려는 시도도 모두 실패했죠. 그래서 일부 회의론자들은 클라이커라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조차 의심해요. 두 사람 모두 증언이 없는 상황이 사건에 대한 논쟁을 더 뜨겁게 만들었어요. 어떤 이들에게는 이 침묵이 은폐의 증거로 보이고 다른 이들에게는 이야기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결국 조작 가능성을 가리키는 거라고 봐요. 퇴역 해군 제독팀 갤러듀의 관점. UFO와 외계 지능에 대한 논쟁에서 퇴역 해군 제독팀 갤러듀는 정말 믿을 만한 목소리로 자주 언급돼요. 30년이 넘는 해군 경력을 가진 그는 이 주제에서 중요한 공인으로 떠올랐고 미확인 공중 현상이 진짜로 심각한 문제라는 믿음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죠. 갤러듀 제독의 생각은 군과 정보기관 내부 고발자들을 신뢰하는 데서 시작돼요. 이들은 개인적, 직업적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경험을 공개적으로 공유했거든요. 그는 특히 루이스 엘리존도 전 어드밴스트 에로스페이스 스레트 아이덴터퍼케이션 프로그램 책임자, 2004년에 샌디에이고 해안에서 UFO를 목격했다고 보고한 해군 조종사 데이비드 프레이버 같은 사람들을 여러 번 지지했어요. 갤러듀는 그들의 증언이 믿을 만하다고 말하면서 이 현상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으니 더 큰 투명성이 필요하고 공개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어요. UFO의 존재를 인정하는 걸 넘어 갤러듀는 이 물체들이 보여주는 기술 수준이 엄청나게 뛰어나다고 강조해요. 보고된 속도, 기동성, 그리고 공중과 수중을 자유롭게 오가는 능력을 보면 현재 인류가 가진 기술을 훨씬 뛰어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국민이라면 과학적, 안보적으로 중요한 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과감한 입장만 고집하는 건 아니에요. 갤러드 제독은 이 현상에 대해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인정하고 추측보다는 실증적인 증거에 기반한 신중하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늘 강조해요. 놀라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으면서도 엄격한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균형 잡힌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게리 놀란 박사의 과학적 관점. UFO와 예계 지능에 대한 과학적 논의에서 스탠퍼드 대학교 병리학 면역학 교수인 게리 놀란 박사는 자주 신뢰할 수 있는 목소리로 거론돼요. 30년 넘는 경력을 가진 그는 유전학, 암 연구, 자가면역 질환 분야에서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런 탄탄한 과학적 배경이 그가 비전통적인 주장을 다루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놀란 박사는 미확인 공중현상이 진짜 연구할 가치가 있는 주제이며 어쩌면 비인간 지능을 가리킬 수도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그의 관심은 설명할 수 없는 물체와 가까이에서 조우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물리적 증거를 분석해달라고 가져온 것에서 시작됐어요. 그는 기존의 과학적 방법들을 적용해서 목격자 증언, 영상 자료, 물질 샘플을 꼼꼼히 살펴봤고 이건 무시할 게 아니라 진지하게 조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믿게 됐죠. 가장 화제가 된 사례 중 하나는 UFO 추락 현장에서 회수됐다고 하는 금속 조각이에요. 첨단 영상과 화학 분석을 통해 놀란 박사는 그 물질이 지구상에서 알려진 어떤 합금과도 다른 복잡한 합금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 결과는 아직 논란이 많지만 그는 이런 물질들이 기존 설명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니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물리적 증거뿐만 아니라 놀란 박사는 정부가 UFO 문제를 다루는 방식도 비판해요. 비밀과 낙인으로 증거가 억눌리거나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고 지적하면서 어드밴스트 에로스페이스 스레트 아이덴터퍼케이션 프로그램 같은 기밀 프로그램이 오랫동안 정부의 공식적 관심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해요.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이 많지만 그는 이 주제를 추측이나 조롱이 아니라 투명하고 엄격한 과학적 탐구로 접근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USS 오마하 사건과 다른 해군 조우들. 요즘 들어 UFO가 다시금 엄청난 주목을 받고 신빙성도 높아졌어요. 특히 미국 해군 요원들이 보고한 여러 유명 사건들 덕분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가 2019년 7월에 일어난 USS 오마하 사건이에요.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USS 오마하가 일련의 미확인 공중 현상들을 만난 거예요. 며칠에 걸쳐 오마하와 근처 배들이 레이더, 적외선 센서, 그리고 육안으로 작은 구형 물체대를 포착했다고 해요. 해군이 공개한 영상에는 바다 위에서 한 물체가 떠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장면이 나와요. 또 다른 영상에서는 조종사가 그 물체가 회전하고 바람을 거슬러 움직이며 놀라운 속도로 이동하는 걸 보고 놀라는 목소리가 들려요. 이런 특징들은 다른 해군 조우 사건들에서 나온 설명과 거의 똑같아요. 오마하 사건은 그보다 앞선 보고들과 이어져요. 가장 잘 알려진 2004년 USS 니미츠 소속 해군 조종사들이 샌디에이고 해안에서 커다란 틱택 모양 물체를 목격한 사건이죠. 그 물체는 우리 전투기들을 완전히 압도하고 레이더에서 사라졌어요. 비슷하게 2015년에는 USS 시어도어 루스벨트 소속 조종사들이 동부 해안에서 도토리 모양 물체대를 봤는데 극단적인 속도와 기동성을 보여줬다고 해요. 이 모든 조우 사건들이 모여서 군과 정보기관에서 큰 관심을 끌게 됐어요. 그래서 해군은 미확인 공중 현상 보고를 표준화하는 새로운 지침을 내리고 정식 조사를 확대했죠. 큰 변화 중 하나가 2020년 8월에 만들어진 미확인 공중현상 태스크포스예요. 해군, 해군정보국, 그리고 다른 기관들이 함께 만든 거예요. 이 태스크포스는 이런 조우들의 본질을 평가하고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되는지 알아보는 걸 목적으로 했어요. 조사 세부 내용은 아직 많이 비밀이지만 국방부는 UFO 조우를 수년간 연구해왔고 지금도 이 현상을 더 잘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확인해줬어요. 동시에 관계자들은 신중한 태도를 강조하면서 물체들의 기원이나 의도에 대해 섣불리 결론 내리지 않고
체계적인 분석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해요. ATIP과 현대 UFO 연구. 요즘 UFO가 새롭게 신뢰를 얻은 건 펜타곤의 비밀 프로젝트가 공개됐기 때문이에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운영된 첨단 항공우주 위협 식별 프로그램 ATIP, 이 바로 그거예요. 이 프로그램 덕분에 미확인 공중 현상이 공식적으로 주목받고 대중에게도 알려지게 된 전환점이 됐죠. 이 프로그램은 군과 정보기관에서 제한 구역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물체들이 활동한다는 우려 때문에 시작됐어요. 5년 동안 조종사, 레이더 요원, 그리고 다른 훈련받은 관측자들의 보고를 모았어요. 많은 보고에서 물체들이 엄청난 속도, 급격한 기동성, 그리고 공기와 물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는 듯한 능력을 보여줬다고 해요. 이런 건 기존 항공우주 기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특징들이었죠. 프로그램의 전 책임자였던 루이스 엘리존도 시말에 따르면 증거들은 알려진 차세대 기술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고 국가 안보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의 발언과 프로그램 존재 자체가 UFO를 더 이상 주변 주제로 치부하지 않고 진지하게 조사해야 할 문제로 만든 거예요. 2020년에 펜타곤이 해군 조종사들의 영상을 공개하면서 대중 관심이 더 폭발했어요. 미확인 물체들이 이상한 기동을 하는 영상과 조종사들의 증언이 더해지면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죠. 북극부터 인구 밀집 지역까지 계속 보고가 나오고 있어서 이 현상은 전혀 사그라들 기미가 없어요. 이런 큰 맥락 속에서 USS 트레팡 사건은 상징적으로 여전히 의미가 커요. 사진들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지만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온 설명되지 않는 조우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과학적, 전략적 가정을 계속 도전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 ATIP 공개는 끝이 아니라 미확인 공중 현상을 더 개방적이고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새로운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회의적인 설명, 풍선과 표적. UFO 이야기에서 꽤 유명한 USS 트레이팽 사진들 말이야. 그런데 이 사진들 보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어. 비판하는 사람들은 사진에 나온 물체들에 대해 다른 설명을 내놓거든. 제일 큰 문제는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는 거야. 이야기가 아무리 고위군 관계자들이 관련됐다고 해도 트레이팽호가 UFO를 만났다는 공식 기록이나 당시 문서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아예 그런 사건 자체가 없었던 거 아니냐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아. 사진질이 너무 떨어진다는 점도 스케프틱스들이 자주 지적하는 부분이야. 거칠고 흑백인 사진들은 해석의 여지가 많아서 오인했거나 일부러 조작한 거일 수도 있지. 요즘 이미지 조작이 얼마나 쉬운지 생각해보면 사진 몇 장만으로는 외계 활동의 증거라고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야. 많은 연구자들이 더 평범한 설명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 그중 하나가 날씨 풍선이거나 북극 연구에 쓰는 과학 장비였을 거라는 설명이야. 잔망경으로 보면 이런 물건들이 왜곡돼서 이상한 모양으로 보일 수 있거든. 또 다른 이론으로는 해군 훈련용으로 떠다니는 표적이었다는 거야. 잠수함들은 무기 테스트를 자주 하니까 훈련용 표적의 크기와 모양이 사진에 나온 것과 딱 맞아떨어질 수도 있지. 배경 세부 사항에 불일치가 있다는 점도 의심을 더 키워. 어떤 연구자들은 사진이 찍혔다는 당시 트레이팽호가 정말 북극에서 작전 중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해. 또 사건이 일어났다는 시점보다 몇 년이 지난 뒤에야 이야기가 나왔다는 점도 문제야.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왜곡될 수 있고 출처의 신뢰성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들이 UFO 조우의 확실한 증거는 아니라고 결론 내리고 있어. 그냥 모호함과 추측, 풀리지 않은 질문들이 뒤섞인 결과물일 뿐이라는 거지. 파타 모르가나 효과, 북극의 착시 현상. USS 트레이팽 사진들은 해군과 관련된 UFO 사건 중에서도 특히 불안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이미지로 자주 언급되는데 한 가지 제한된 설명이 바로 드문 착시 현상인 파타모르가나 효과야. 요정 모건 르페이의 이름을 딴 이 현상은 서로 다른 온도의 공기층을 통과하면서 빛이 휘어져서 지평선 근처에 왜곡된 이미지를 만드는 거야. 파타모르가나 효과 때문에 물체가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늘어나거나 찌그러지거나 거꾸로 보이기도 해.
보통 사막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극지방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 추운 기온, 습기, 얼음, 그리고 특이한 조명 조건이 합쳐지면 엄청난 시각적 왜곡이 생기거든. 바다 위에서는 이 효과 때문에 배가 지평선 위로 떠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낯선 모양으로 변해서 유령선이나 설명할 수 없는 목격담이 나오기도 했어. 일부 전문가들은 트레이팽 사진이 바로 이 현상과 딱 맞는 특징을 보인다고 해. 물체들이 지평선 위로 떠 있고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잖아. 그게 파타 모르가나 착시의 전형적인 모습이야. 북극 환경에서 얼음 결정이나 차가운 공기층에 빛이 반사되면 실제로는 물리적 형태가 없는 이미지가 마치 단단하게 떠 있는 물체처럼 보일 수 있거든. 이 설명은 좀 더 극단적인 해석 대신 자연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지만 사진을 둘러싼 모든 의문을 완전히 풀어주진 않아. 확실한 맥락이나 뒷받침 자료가 부족해서 논쟁은 계속되고 있지. 이미지들이 대기 왜곡 때문인지, 다른 자연 현상 때문인지, 아니면 아직 설명되지 않은 무언가 때문인지. USS 트레이팽 사진은 여전히 UFO 역사에서 매력적인 부분으로 남아있어서 계속 분석하고 추측하고 토론하게 만드는 요소야.